오늘의 꽂힌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4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우리 노병천 박사님께서 이미 손자병법 관련해서도 교육 강의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의 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번 있는 손자병법, 만만한 손자병법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또 우리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명량 진짜 이야기, 이 얘기를 오늘 또 메인으로 아마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충무공 이순신에게 배우는 협업 이야기를 우리 노병천 박사님을 초대해서 집중해서 약 40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여시고요. 뜨거운 박수로 먼저 맞이해 주시면 노병천 박사님께서 이제 나오실 겁니다. 화면 공유를 직접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금 PPT 자료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안 뜹니다. 아직 아직 안 안 뜨는데 보입니다. 화면 공유 한번 다시 해봐 주시겠습니까?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입니다. PPT 그러면은 그 호스트 쪽에서 준비한 PPT 있죠? 그거를 띄워주시겠어요? 아까처럼? 네,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말로 넘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사님, 잠시만. 제가 일단 호스트를 아예 넘겨드려 볼 테니까 우선 한번 제가 지금 넘겨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상황이 좀 있어서요.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네, 호스트를 아예 일단은 넘겨드릴게요. 네, 호스트를 변경을 해드렸고, 직접 한번 공유하시는 방법 아시죠?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체크했거든요. 동시 공유라는 부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하고 계시면 아래쪽 하단이나 위쪽에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공유. 보이시나요? 예, 이제 나왔습니다. 첫 화면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잘 잘 보입니다. 제 얼굴하고 많이 닮았죠? 네. 닮았네요. 저게 중요한 사실은 사진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입고 찍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서 아침 일찍 같이 여러분 하시는 거 다 보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처음 같은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참 훌륭한 분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뿌듯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건데 아마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뭔가 하나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교육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칼을 잘 보세요. 이 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이 칼은 현충사 가시면은 유물관에 이순신의 장검이라 그래요. 정말 이 칼이 아주 직접 보시면은 유용이 엄청납니다. 이 칼에 왜 제가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이 칼에 글씨를 적었어요. 이 글씨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죠? 삼척서천 산하동석이라 석자들은 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과 바다가 두려움에 떤다. 두려움에. 이런 글을 한 칼에 적어 놨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적었던 글입니다. 그 밑에 칼에는 일휘소탕 천림산하라고 적었어요. 한번 휘들어 소탕하니 산과 바다가 피로 물든다. 정말 기계에 찬 글을 적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많은 곳을 방문도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CEO들 또 기업하는 분들의 사무실을 가잖아요. 가면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CEO가 앉아있는 자리 뒤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의 팁이 되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글을 칼에 적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항상 전쟁하기 전에 보고 늘 이 칼에 적힌 이 글로 마음을 다지고 전쟁에 대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뭔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좌우명이라든가 어떤 글귀를 하나 지금부터 더 고민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에 맞는 글을 적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뒤에 붙여놓길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이 그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아, 이런 것이구나. 또 이 CEO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글을 반드시 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많이 달라요. 자, 이 칼은 관리인들이 1년에 2번씩 꺼내서 기름을 칠해요. 녹슬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못 꺼냅니다. 절대로 못 꺼내요. 영화 불멸의 이순신 또 이번에 명량도 이걸 꺼내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해서 못 꺼냈어요. 제가 꺼냈어요. 이 장면 처음 보실지 몰라요. 자, 이 칼은 굉장한 칼입니다. 아주 길죠? 장금. 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칼 길이가? 2m는 안 돼요. 197.5cm입니다. 엄청난 칼입니다. 제가 다큐 이순신 코리아라는 다큐 4부작을 촬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 방송국하고 그때 꺼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하나 선물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난종일기 진본이에요. 원본. 제가 연구차 꺼내서 여러 가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난종일기 직접 적었던 이순신 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순신의 승리 전략, 여러분 업무에 어쩌면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23번 이겼다. 23전 23승 그것이 잘못됐어요. 물론 큰 전쟁은 23개로 요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54번 정도 작은 전투 합쳐서 엄청난 해전을 치렀어요. 23번에서 54번 완벽하게 전쟁을 이깁니다. 이긴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도움되기 바랍니다. 전략이라면요, 여러분 참고로 그냥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반드시 뭔가 이 틀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이.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전투는 잘해요. 전투는 우리는 잘해요. 싸움은 우리 한국 사람이 본질적으로 성질도 급하고 잘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싸움은 잘해요. 전투는. 하지만은 전략이 부족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전략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략이 무언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업에 전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트라티지는 3요소라고 본래는 3요소입니다. 목표, 방법, 자원입니다. 목방자. 저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방자. 목표가 뭐냐? 정확해야 돼요. What?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How?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쫙 열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요 정도 하고요. 목표 위에는 목적이 있어요. Why? 왜? 무슨 목적으로 그 목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 틀을 여러분 한 번 정도 기억하시고요. 언젠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순신의 전략 프레임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제가 처음으로 정리한 거라서 아마 의미가 있어요. 자보 이 전승이라고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손자병법 13편에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딱 하나를 남긴다면 이겁니다. 자보 이 전승입니다. 제4 군형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 곧 설명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프레임을 눈에 딱 담으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 제가 풀어나갑니다. 자보 이 전승의 개념이 뭔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자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첫 번째는 자보가 돼야 돼요. 자보.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보존이 돼야 돼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다치면 안 된다. 내가 깨지면 안 된다. 자, 지금 제가 1시간 전부터 계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토의하는 거 잘 들었거든요. 굉장히 참 좋은 토의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상처받지 말라. 예, 맞아요.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상처받을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이 자보의 정신이 그겁니다.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깨지고 일을 한다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 가정이 그런 경우 있어요.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장 실패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공을 했는데 가정이 깨집니다. 이혼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존경 못 받고요.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되 자보를 우선적으로 했다. 내 부하들, 내 전선, 내 자원이 깨짐이 없이 가겠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겼던 전쟁이기 때문에 전승이 가능했어요. 온전한 전. 내가 깨지고 내 부하들이 죽어가고 내가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겼다. 그것은 온전한 전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보 전승의 개념. 여러분도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돼요. 제한돼. 모든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풍족하면 괜찮아요. 자원도 풍족하고 돈도 많고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사실은 자보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은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자보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지피지기의 개념이에요. 지피지기. 이순신 장군은요 철저하게 정보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업무 중에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 중에 정보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 또 뭐 보험 하시는 분, 또 많이 계시잖아요. 정보가 생명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자,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어구가 뭐예요? 한 어구는 생각나죠? 지피지기. 거의 대부분은 백전백승이라 말해요. 그 말은 없습니다. 제3 모공편에 나오는 이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백승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새겨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 고객을 알고 나를 안다. 알잖아요. 알면은 그 수준은 100번 싸울 때 그냥 위태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100번 싸웠다 해서 100번 다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보만 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 대신에 그 정보가 있으면 위태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보전을 해야 돼요. 정보전. 내 고객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렇게 빙글빙글 둘러가면서 말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이 뭔지. 통상 고객들은 자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살짝 이렇게 감추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 심중에 그 사람이 뭐를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보전이거든요. 자, 전승.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거예요. 성지형이라는 개념과
재승지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손자병법의 허시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승지형이 뭔가 하면요. 이겼을 때 형태입니다. 성공했을 때 형태. 남이 볼 때 바로 알게 돼요. 이것은 아 이겼구나. 아 저 부분에 성공했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을 승지형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누구나 보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재성지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탁월한 전략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사전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승리의 연결고리. 이해는 되시죠? 하나가 실패됐으면 그것만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의 연결고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중요한 주타켓 나머지 연결고리 계속 걸어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창의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창의력. 그리고 그 현상에서 그 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몇 개를 걸어놔야 돼요. 이 말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은요. 선성의 개념을 참 중시하겠어요. 재성지형을 완벽하게 해놓으면요. 선성이 가능해요. 이 말이 뭐냐. 그 유명한 말이죠. 손자병법에 성병, 선성 이후 구전이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한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죠. 재성지형이 있으면 선성이 가능하다. 수많은 이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이미 그 자체가 이겨놓고 싸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흥군대는 반대로 진흥군대는 패병은 선전 이후 구성이에요. 먼저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싸움. 선전 싸움부터 먼저 하고 이후 구성. 그리고 성공할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나쁜 케이스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우 아닌지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미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태세가 몇 가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요. 리스트를. 아, 이 분야는 내가 이미 이겼다고 본다. 이것은 내가 아직은 못 이겼다. 이런 식으로 쭉 뽑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성의 방법은요. 이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승. 쉽게 얘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승리를 하더라도 아주 힘겹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것은 차원이 낮은 전략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완벽하게 쉬운 전쟁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중이라는 게 집중. 바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집중이라는 거. 집중. 집중이라는 개념은요.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조각가가 조각할 때 보셨잖아요. 통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구상을 하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겠다. 완벽하게 구상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 찍어내버려요. 그죠? 나머지는. 찍어내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을 찍어낼 것인가. 남겨야 될 거면 확실히 남기고 나머지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많아요. 내 생각도 그렇고. 완벽한 집중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버려야 돼요. 고민하기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완벽한 집중이 될 때 이승이 가능합니다. 이기더라도 쉽게 이기는 거예요. 어렵게 이기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도 많고요. 나중에 이기더라도 굉장히 후유증이 있어요. 이기더라도 이긴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중요하거든요. 자, 아전이 적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오로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킨다. 자,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해전 중에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연합을 했어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 장림표 모든 해전은 이억기 경상우수사 부대를 오라. 원균까지도 오라.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완벽한 집중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을 상대했어요. 항상 이순신 장군은요, 더 많은 배를 가지고 대선, 판옥선이 대선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적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부산포 해전, 그 유명한 명량해전 때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이때 외에는 모든 해전에서 완벽한 집중으로 우위를 가지고 이겼어요. 쉽게, 집중으로. 네 번째, 불패의 개념. 요거 좀 고민해야 돼요. 필승보다 불패가 더 고차원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성공한다. 물론 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패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일지 몰라요. 반드시 이긴다는 것보다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개념보다도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개념. 적어도 말아먹지 않는다는 개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스스로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할게요. 재성, 선성, 이성, 불패. 그리고 위에 보면은 성가 위가 있잖아요. 제6 허실편에 승리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성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저 밑에 자보전성. 이 프레임도 다시 여러분, 이 자료를 다 넘겨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완전히 넘겨드리는 자료가 잘 없는데 다 넘겨드릴게요. 고민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 협업. 우선은요, 내부 결속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주변, 그리고 불편한 관계까지. 자, 협업에 대한 개념이에요. 좀 넓어지죠? 내부 결속.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전에 우선 내 기업,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아니면 내 스스로, 내 혼자라도 내 스스로에 대한 결속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재성당 가보셨어요? 한산도에? 우선 이순신 장군은요, 절대로 내부적으로 파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파벌 금지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부하들에게. 조직에서 가장 나쁜 것이 파벌을 짓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많이 어울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일부러라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운주당이라고 그래요. 재성당을 운주당.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자, 시간 제가 통제하기 위해서 좀 얼람 해놨어요. 곧 마칠 거예요. 굿데이. 약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자, 이 재성당 안에서는요, 전쟁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성당 바로 뒤에 가면은 한산정이라고 있어요. 정자. 거기서 활을 쏘게 만들어요. 뒤에 보면 타켓이 있죠. 145m 타켓이에요. 여기서 활을 수시로 쏘게 만들면서 결국은 여기서 또 소통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일 중에 첫 번째를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트게 만들고 술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려운 거 다 풀게 만들고, 이것이 이순신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참고를 하세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협업. 이순신은 절대 혼자 영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유명한 거북선 나대용 장군이 건의한 겁니다. 이미 170년 전에 그 당시 태종실록에 나왔던 거북선을 나대용 장군이 이순신에게 건의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거북선이 새로 탄생한 거거든요. 자, 판옥선, 조선 수군의 최고의 무기 판옥선은 정걸 장군이 건의한 겁니다. 물길, 그 당시 남해안 물길은 어영담이 최고로 잘 알았어요. 어영담에게 항상 물었어요. 화약, 총통을 쏘기 위해서 화약이 필요하잖아요. 이봉수가 화약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이순신이 탄생된 겁니다.
불편한 관계까지 협업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원균, 천하의 원균, 이순신의 관계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순신이 대단해요. 아무리 불편해도요, 목적이 하나예요. 이겨야 되거든요. 공동의 적 앞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균을 같이 오라 해서 연합함대 구성시킵니다. 같이 싸우게 만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진린, 명나라 장수가 왔어요. 조정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주 난폭하거든요. 성격이 아주 못돼 먹고, 그 명나라 그 목에 힘주고요. 완전히 조선을 발밑에 떼처럼 여겼던 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징비력의 유성룡 재상도 이렇게 걱정한 글을 낭비했어요. 하나무인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이 어떻게 했어요? 신린이 온다는 소식에 부하 장수들과 함께 나가서, 먼 길을 나가서 그냥 고개를 90도 숙여가면서 그렇게 정중하게 대합니다. 신린이 깜짝 놀랐대요. 너무 정중하게 대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허리를 굽혔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협업하는 목적이 뭘까요? 같이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끄끄러운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끄끄러워. 그럴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에게 감화를 받았던 신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지 말라. 이순신의 호칭을 이하라고 높이 부릅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을 높이 또 이렇게 칭송을 하는 글도 올립니다. 허리를 굽혀야 할 때는 굽혀야 한다. 중요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객진이 나왔잖아요. 하객진. 이건 철저한 협업체제예요. 판홍선 특징이 회전이 용해요. 네모치 있기 때문에 막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포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집중. 여러분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집중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유명한 란체스터 법칙이에요. 자, 한 가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투기 세대, 5대가 서로 싸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2대가 남아야 돼요. 그죠? 1대1 개념으로. 그런데 실제로 집중을 하니까 3대와 5대 차이예요. 집중하니까 4대가 남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활액의 제곱비라고 나와요. 서로 협업해서 힘을 모으면요, 산술적인 효과보다도 제곱비 효과가 나온다는 거. 이를 생각하시고 협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바라고요. 자, 범전자 이정합 위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손자병법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으로 합하고요. 힘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설명 더 할게요. 정은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갖고 있는 실체, 자본, 인맥, 나의 본래 것.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강해야 돼요. 이게 단단해야 돼요. 그럴 때 기가 마구 나오는 거예요, 기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설명할게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성지변. 소리는 5개예요. 공상각시우.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서로 5개의 음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불가성청약.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오색지변. 색깔은 5개예요. 이것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변할 때는 불가성관약.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오미지변. 맛은 5가지. 이걸 섞어버리면 수많은 맛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기정지변. 내가 갖고 있는 본체는 하나인데 내 주변과 협업했을 때 이것이 돌아가는 변화는 불가성공약. 끝도 없이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정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와 정은 서로 낳는 관계,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낳게 만들어요. 끝이 없는 고리처럼 계속 돌아갈 수 있다. 기,
정상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 이게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이 정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기, 계속 서로 간에 연결하면서 돌아가는 이 기를 서로 연결시킬 때 기정상생으로 끝없이 갈 수 있다. 이게 이론적일 수 있어도 실제로 손자병법 당시에 사용했던 병법이거든요. 이순신이 사용했던 병법 실제 현장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종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어느 직종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종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요. 이 강의에 아주 중요한 한 존재를 소개하고 제가 강의를 마칠 거예요. 자, 가장 이상적인 협업 조직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제11 구주편에 이 솔련이라는 뱀이에요. 솔련. 상산에 산다고 하는 전설적인 뱀인데요. 입에 독리가 있어, 독리. 꼬리에 독침이 있어, 독침. 사람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딱 쳐버려요, 머리를. 그러면 꼬리가 확 올라와서 찔러버려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꼬리를 쳐요. 머리가 확 달려들어서 확 물어버려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허리를 밟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꼬리가 동시에 탁 들어가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평상시부터 위기가 오기 전에 평상시부터 머리, 꼬리, 허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협업 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럴 때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완벽하게 솔련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위기가 탁 떨어졌을 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도와서 완벽하게 그 위기를 이겨나간다는 전설적인 뱀이거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조직이, 그 기업이 솔련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내부적으로도 솔련을 만들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분들과 함께 솔련의 조직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서리업 맞나요? 이 조직이 그런 조직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조직 같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인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저희 노병천 박사님께 모두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노병천 박사님께 큰 소리로 박수와 감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윤지 박사님. 네,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두 분께 오늘 어떤 쭉 앞에 피드백과 그리고 우리 강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오늘 하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우리 박수진 대표님,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책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실제 강연을 통해서 포인트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정말 오랜만에 집중도가 100%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체 강의 내용 중에 이 마지막 그 협업조직의 소련이라는 아까 상호로 쓰고 계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요. 지금 내부 조직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연말이고 내년을 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협업도 좋지만 내부 조직의 강화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애써주셨